재밌죠. 지금 들어도 저렇게 재밌어요. 네. 본인도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 얘기를 들으면 입안에 밥알이 벌떼처럼 날아갈 것이다. 뭐 이렇게 독자의 반응을 이미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표현 자체도 재밌고 그러네요. 굉장히 유머가 있는 분이 아니었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년 전 얘기인데 네. 지금 들어도 그냥 재미가 있어요. 네. 풍자가 가득하네요. 요즘 그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유행인데 이 호질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을 위한 동화예요. 아주 고고한 척하면서 상류계층으로 잘난 척 하는 그 북각 근성이 사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했고 네. 그 속은 정말 똥보다 더 더럽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결국은 그 북곽 선생 혼자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조선 후기의 양반 사회 자체를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이 시대가 되면 이제 양반층의 수가 이제 증가되면서 양반층이 특권의측에는 상당히 사로잡히면서 정말 이권만 챙기고 그냥 뭐 나는 양반이네 하고 내세우는 이거 자체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 호질뿐만 아니라 양반전 허생전과 같은 그야말로 양반 사회를 비판하는 뭐 연작 시리즈랄까 이런 거를 그대로 다 쓰는 것은 이 총체적으로 양반 사회의 문제점을 아주 그 풍자 소설로 비판을 했던 거죠. 양반전에 보면은 그래서 객값이 두 냥인데 양반은 한 냥 반 아닙니까? 양 반이 하면 한 냥 반. 그래서 양반은 개맛도 못한 그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들고 있는데 정말 그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양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정말 극단적인 비유죠. 말이 쉽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나는 노론 집안이야. 근데 하층민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본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당시 이런 걸 할 수 있는 양반이 과연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게 다 이제 경험에서 우러난 거더라고요. 네. 무엇보다 양반에도 불구하고 저잣거리, 산천, 세속으로 기꺼이 이제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지나가는 참회 장소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도 거리낌 없이 이제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동료 양반들 눈에는 세상과 등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생생한 진짜 세상과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이걸 한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한자. 표현력이라는 게 이게 가능해요? 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네. 그 전에 이제 없던 방식인데 그래서 이 박지원의 어떤 문체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든다면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 그다음에 아주 적절하고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그야말로 옆에서 보는 것보다 더 상상력을 가지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연암의 문체인데, 그래서 연암의 문집 공작관 문고의 자기 서문에 보면은 촌사람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그 촌사람이 코를 고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교수님께서 저보고 좀 읽어달라고 부탁하셔서 예, 박지원이 쓴 부분입니다.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서 어떤 때는 토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휘파람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탄식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불을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솥 안에 물이 끓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비인 수레가 덜컹하는 것 같고 숨을 들이쉴 때는 드르렁하며 톱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내쉴 때는 마치 새끼 돼지가 식은대는 소리가 났다. 몸이 들썩들썩이게 하는. 네. 야, 그러네, 그러네. 이런 게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을 했나요? 환호를 보냈나요? 이 작품에? 그러니까 정말 리얼하게 해주실 만큼 정말 묘사가 세밀했고 또 생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연암의 글에 그야말로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디테일을 생각했을까 싶어요. 네.